그리고 1학년에 다른 반에 또 들어가 봐요. 그럼 각 반이 비교가 되거든요. 근데 상미쌤 반이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진짜 대박. 지금 곁에서 딴 생각에 잠겨 걷고 있는 그대, 설레는 마음에 몰래 그대 모습 바라보면서 내 안에 담아요. 사랑이겠죠. 또 다른 말로는 설명할 수 없죠. 함께 걷는 이 길 다시 추억으로 끝나지 않게 꼭 오늘처럼 지켜갈게요. 사랑한다는 그 말 아껴둘 걸 그랬죠. 이젠 어떻게 내 맘 표현해야 하나. 모든 것이 변해가도 이 마음으로 그대 사랑할게요. 아이고야, 이게 데뷔곡입니다. 22살 때 부른 건데 2000년도에. 지금 제 나이는 에이씨. 자, 2집 수록곡 중에 큰 사랑을 받은 곡이 있습니다. 불러볼까요? 좋을 텐데 너의 손 꼭 잡고 그냥 이 길을 걸었으면 내겐 너뿐인 걸 꼭 네가 알아줬으면 좋을 텐데. 이 집 제일 많이 팔렸던 것 같아요. 네, 큰 사랑을 받은 앨범이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발라드 곡은 바로 이 노래입니다. 넌 감동이었어. 미련하게 아무도 모를 것 같아 태연한 척 지내왔어. 네가 떠나버린 뒤 달았대. 어설픈 나의 눈빛은 행복했던 지난 날의 나와 너무 달라서 이별했음을 느낄 수밖에. 너와 나 정말 그때는 좋았었나봐. 난 화낼 줄도 몰라. 내내 즐거웠대. 그래 그랬었지. 널 사랑하기엔 세상은 나에겐 커다란 감동이었어. 그 순간을 잊는다면 내가 살아온 짧은 세월은 너무나 보잘것없어. 되돌려보려 해. 너를 찾으려 해. 너 없이 살아도 멀쩡히 숨은 쉬겠지만 후회와 그리움만으로는 견딜 수 없어. 난 하루도 자신. 오늘 특별히 또 김상민 선생님 같은 학교에 동학년은 아니시라고 하는데 임진영 선생님하고 노연아 선생님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상민쌤이 간단히 소개해 주시고 이제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이야기 듣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민쌤, 임소거.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임진영 선생님, 노현아 선생님은 저희 대전 원앙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 네, 오늘 정말 네, 뭐 예상을 하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선뜻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임진영 선생님은 저 1학년 교과 전담으로 안전한 생활하고 바른 생활에 들어오세요. 저희 반 아이들을 잘 알고 계시고 또 6학년 노현 선생님은 제가 저희 자율장학 그 수업을 같이 공유할 때 교과 전담 시간이어서 제가 들어갔어요. 그냥 다 들어가도 되는 줄 알고.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제가 너무 예고 없이 찾아 들어가서. 그래서 제 수업을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하고서 있었는데 또 마침 두 분이 또 같이 근처에 사시고 같이 볼 수 있다고 하셔서 네, 초대했습니다.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뭐 이렇게 마이크 켜시고 두 분 인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임진영입니다. 반가워요. 네. 와, 저는 이제 상민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1학년 수업에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약간 교담이어서 담임 선생님 수업하고 아이들이 다를 수 있거든요. 저한테 하는 게. 그래서 조금 확인하러? 감시하러? 너무 궁금한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한번 구경 왔어요. 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6학년 담임 맡고 있는 노현화라고 하고요. 저는 이런 수업에 대해서 나눔하는 것 자체도 저는 이렇게 처음 경험해 보는 거라서 선생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누시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환영합니다. 1학기 때는 조수연쌤 수업 나눔할 때 김상민쌤이 수업 나눔 안내자 했었고 오늘은 반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단계로 할 텐데 조수연 선생님 또 사실 뭐 긴장하고 그런 스타일 아니라는 거 다들 아실 텐데 우리 셋이 밥 먹는데 계속 뭐 긴장된다 막 이렇게 입에 발린 얘기 해가지고 제가 되게 뭐라고 했는데 어쨌든 환영의 또 박수로 조수연 선생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먼저 귀한 수업을 나눠주신 김상민 선생님께 큰 박수로 격려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안진영 선생님과 노현아 선생님까지 같이 참석하셔서 너무 반갑고 우리 전영은 선생님, 박윤환 선생님, 정진경 선생님, 이미혜 선생님, 이현영 선생님, 이정원 선생님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일단 김상민 선생님께서 1학년 일반 학생들과 그 국어 수업 듣는 사람을 생각하며 기분을 말해요라는 주제로 수업하신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지금 수업 나눔을 앞두신 김상민 선생님 마음이 어떠신지 조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우선 뭐 수업 끝나고 나서 다 너무 개운한 마음이고요. 네. 수업 나눔은 제가 주인공이니까요. 오로지 저를 향해서 관심을 주시니까 감사히 받으면서. 네. 그냥 1학년 교실을 경험하지 못한 선생님들은 아마 되게 놀라고 정말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 수업이. 그러니까 굉장히 일상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죠. 1학년 교실은. 그래서 좀 저학년을 안 들어가 보셨거나 좀 할 계획 있는데 이걸 보고 겁내하시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좀 약간 들고 저희 반만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비교군이 없기 때문에 1학년들을 안 해봐서 처음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어려웠어요. 1학기 때는. 근데 좀 좋아져가지고 그나마 좀 수업이란 걸 할 수 있게 돼서 2학기 때는 일부러 11월에 잡은 것도 그런 이유였는데 안 그런 거예요. 이제 애들이 이제 새로운 막 그 환경이 생기다 보니까 카메라도 있고 다른 선생님도 들어오시고 그래서 그 수업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아이들의 어떤 반응이 좀 저도 예상을 못할 정도로였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매 순간 제 수업 시간에서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 어떨까 그냥 또 다 참관하신 분들도 다 중학교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좀 충격이겠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충격과 공포로 그날 막 머리가 아팠다 막 뒷골 당겼다 막 그냥 누구냐 막 때려주고 싶다 막 여러 가지 반응이 있어가지고 네. 좀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2교시 수업부터 오셔가지고 네, 봐주셨는데 그냥 감사했어요. 저는 그냥 네, 그냥 와주셔서 감사하고
좀 뭔가 위로가 제가 위로 받을 수 있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뭔가 너 잘하고 있어 이런 말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기대하고 왔습니다. 네. 감사하게 마음을 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일단은 선생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수업을 하셨는지를 성찰지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이제 정우 쌤께서 지금 화면 공유를 해주실 건데 같이 한번. 안 들려요? 네. 성찰지는 좀 그 전에 써야 하는데 또 막 바쁜 와중에 또 못 쓸까봐 미리미리 열심히 썼는데요. 그냥 수업 진도대로 나가다가 이제 국어, 6단원, 고운 말을 해요라는 단원이 있어서 마침 항상 늘 일상적으로 가르치는 그냥 언어 생활에 관련된 것이기도 하고 저희 반에서 하는 평화대화법도 있고 해서 잘 됐다. 늘 일상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라서 그냥 했는데 사실 재미가 없는 수업이긴 했어요. 그냥 말하고 말풍선 채우고 이런 수업이었었어요. 그래서 조금 활동을 해야 되는데 또 기본적인 거 하다 보니까 또 특별한 재미있는 활동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1교시에 사실은 그 붙임딱지 붙이는 활동을 먼저 한 거예요. 국어 활동 진도들 나가면서 국어 활동을 먼저 하고 사실은 그 수업을 얘기한 친구도 있었어요. 뭐 기억나? 하니까 붙인 거 재밌었다고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사실은 애들은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차시였는데 그냥 했어요. 그냥 원래 해야 하는 거고 뭐 이 수업을 위해서 바꾸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보면 의도는 뭐 자기 기분을 적절하게 말하는 거. 저는 이제 평화대화법 초등 선생님은 아시겠지만 그 행간바 인사약 있잖아요. 행동, 감정, 바람을 이야기하고 내가 불편했을 때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반대 상대방 아이가 인정하고 사과하고 약속하는 그런 대화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항상 학기 초에 저는 이야기를 하고 1학년이지만 굉장히 많이 연습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것과 연결해서 충분히 강조하는 수업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수업은 저희 반은 진짜 학기 초부터 굉장히 눈에 띄는 아이가 많은 아이들이었어요. 남자 9명, 여자 9명인데 남학생 9명 중에 17명이 다 활동적이고 진짜 에너제틱 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정말 순수한 영혼들도 있지만 제가 겪어해 보니까 완전 애늙은이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똘똘해요. 똘똘하니까 장난을 쳐요. 그리고 똘똘하니까 질문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그냥 두면 재밌기도 한데 그냥 두면 수업이 안 되고 또 근데를 하다 보면 조용히 따라온 애들이 막 너무 집중 안 되고 힘들어하고 그런 딜레마가 계속 매 시간마다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어느 순간 제가 그 떠드는 애들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너무 이제 2학기 들어서는 조금 멍하게 딴짓하거나 엎드려 있거나 약간 이런 애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자애들 중에. 모두를 아우르지 못했던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좀 내려주시고요. 올려주시고요. 네. 네. 그리고 수업 중 많이 했던 생각은 네. 네. 말 그대로 진짜 지쳤어, 사실은.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제가 에너지가 없는 사람은 아닌데, 정말 어떤 날은 수업 끝나고 아무것도 못 하겠는 날도 있었고, 그냥 잤어요. 한 20분을 자고, 뭐 이런 날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아직 뭐 결혼도 안 했고, 출산 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완전 정말 엄마의 마음은 아니잖아요. 선생님의 마음이니까 이거를 머릿속은 아는데 이제 마음속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되나. 나는 1년짜리 학교 엄마인데 그런 마음도 있는데 다정하게 나도 노력하고 막 나도 진짜 다정하거나 뭐 막 사랑하는 그런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열심히 노력해서 한 거거든요. 근데 뭐 그래도 불만인 학부모도 있고 또 아이들도 좀 다 애정을 갈구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어디까지 내가 해줘야 되나. 그러면서도 그래 너 잘하고 있어 혼자 또 도닥이다가 이만하면 됐어 이런 생각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고민들도 있고 이번 수업 나눔을 통해서는 그냥 동감해 주시고 나도 이런 면이 있어서 이런 장면이 또 떠오르고 각자의 그 교실에서 같이 또 고민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냥 그런 동감? 그 정도만 해도 저는 충분할 것 같고요. 제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씩은 좀 성장한
선생님이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네, 왔고요. 네. 네, 뭐 교실 상황이 나와 있는데 뭐 되게 복불복인 거라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1학년은 반편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반은 막 몰려있는 반이 있다 했는데 저는 늘 항상 그 반 중에서 제일 힘든 반을 맡아요. 이상하게. 느리울에서도 아시겠지만 계속 힘든 반 맡았고 근데 여기서는 사실 제가 뽑은 반이 아니에요. 이거 좀 바꾼 거예요. 지금 현아쌤, 진혜쌤 모르겠지만 이렇게 처음에 뽑은 반이 아니라 뭔가 사정에서 바꿨어요.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만났는데 이 애들이고 굉장히 분위기가 막 제가 어찌할 수 없는 중학년들은 이렇게 딱 얘들아 탁 하고 있으면 좀 눈치 보고 조용히 하잖아요. 얘네들은 점점 더 떠들어져. 막.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봤더니 계속 떠드는 거예요. 6월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오죽했으면 제가 스스로 영상을 찍었어요. 안 되겠다. 얘네가 보여줘야겠다. 이 모습을. 그 중학년 때 썼던 방법인데 녹화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어쩌다가 전국 스코어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린 거죠. 그 완전 생 민낯의 수업을 보여드렸는데 다들 막 예, 진짜 힘들겠다. 너 어떻게 하니 사니 막 이런. 그래서 나 이렇게 힘들었구나. 내가 이런 상황인데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보다는 좀 좋아졌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 수업에서는 원래 수업 때 진짜 힘들게 한 애들은 진짜 눈치껏 안 하는 거예요. 눈치껏 조용히 한 거. 진짜 여기에 지우, 뭐 다온이, 뭐 누구누구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너무 조용히 하는 거예요. 네, 제가 그 약을 친 게 있었어요. 지금 수업 촬영하러 오실 건데 중등생들, 중학교생들이야. 그랬더니 무섭겠지. 그랬더니 애들이 그냥 뭐 표정 이렇게 하더니 그 다음날 너무 잘하는 거예요. 갑자기 수업 보신 분 알겠지만 지혜쌤 아시겠지만 첫 2인자들이 다 손들고 막 이렇게 발표를 하고 조용히 앉아 있는 거예요. 하고 웬일인가 했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 2인자들이 난리를 치는 거야. 정말 너무 생각도 못했던 뜨아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준비한 것들을 제대로 했나도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수업 보니까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저도 이제 멘붕이 된 거예요. 거의 끝날 때쯤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걔네 이제 단둘하다 보니까. 그래서 힘없이 끝냈는데 그리고 나서 학생 인터뷰를 35분을 해주셔가지고 학생 인터뷰 하면서 조금 가라앉히고 근데 재밌었어요. 그냥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학부모들께도 이런 수업 한다 안내해드리고 애들도 좀 색다른 경험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또 그 귀염둥이 VIP들 얼굴의 모습과 그런 말들을 영상에 담겨놨잖아요. 너무 그게 소중한 영상 같아요. 그것도 나중에 찾아와 보여줘야지 하는 마음도 있고 너네가 이랬어 막 이러면서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업 보시면서 좀 제가 잘 살피지 못했던 친구들이 있었을까 싶어요.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보신 그대로 또 제가 못 봤던 부분을 보신 분 있으면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상민 선생님께서 역시 노련하게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 입장에서 어떻게 또 수업을 하셨고 반 학생들과 어떤 관계인지를 너무너무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이제는 이제 수업을 함께 보신 수업 친구 선생님들께서 김상민 선생님 수업에서 어떤 부분이 의미가 있었는지 또 학생들이 배움이 일어났던 구체적인 장면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좀 찾아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모든 선생님들이 의미를 잘 찾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듣고 싶은 선생님부터 먼저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타임키퍼를 격려 단계에서 저희가 하기로 해가지고 한 사람 타임키퍼 할 때 지금 제 핸드폰이 없어서 죄송한데 현영쌤께서 타임키퍼에 한 번씩 이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2분 40초로 할 거고요. 3분 하면 한번 수연쌤이 이렇게 돌려주시는 걸로 할게요. 3분 얘기 듣고 상민쌤 얘기 듣고 수연쌤이 정리해 주시는 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수업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던 미애쌤부터 좀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애쌤. 눈물을 참으면서 봤어요. 네. 근데 제가 막 이게 내용을 수업을 보면서 사실 적기는 뭘 너무 많이 적었는데 사실은 지금 제 머릿속에도 그게 이렇게 좀 구조화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15분을 보고 나서 한 45분 지난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오늘 가져왔어. 가져왔는데 이 적은 것들을 지금 정리를 아니 일단은 사실 제가 이제 뭐 여러 아이들의 배움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을 사실 말씀드리기 전에 내 머릿속에서 사실 떠나지 않았던 게 이게 극한 직업이라는 그 단어가 사실은 떠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이제 이렇게 유심히 보면서 상민 선생님이 정말 저렇게 말랐는데도 3kg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이제 고작 이제 40여 분 되는 그 수업을 사실 보기만 했는데도 사실은 여기 누가 이제 기빨리셨구나 이랬는데 진짜. 근데 이거를 하루에 이제 사실 5시간씩 이렇게 사실 해내셔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말을 못 읽겠어. 말을 못 읽겠고 사실은 아까 수업을 보면서 사실 막 심장도 약간 벌렁거리는 거예요. 저는 수업 보는 동안. 이제 그게 뭐 아까 이제 이정우 선생님처럼 약간 이게 진짜 내 허벅지를 꼬집은 부분도 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약간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아까 그 승건이 뭐 태연이 그다음에 지옥의 그 친구들 이제 저는 일부러 그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친구들 이름을 안 봤는데 수업을 보는 동안 자연스럽게 그 아이 이름을 다 외웠어요. 다 외우고 이제 그 아이들의 행동이나 사실 이런 걸 사실 인터뷰도 보니까 근데 이제 승건이랑 다운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진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진짜 선생님을 하나도 안 들었을 것 같은데 막상 뭘 배웠냐는 질문에는 질문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사실 순간 약간 뭐지? 저 아이들 뭐야? 약간 이런 느낌 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사실 다운이는 중간에 이제 선생님 뭐 하라고 하니까 나 글씨 몰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거기서 이제 저는 이제 약간 조금 궁금한 부분이 지금 여기서 질문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다운이라는 아이 부모님이랑 이제 선생님이 상담 혹시 해보셨을 때 이 다운이라는 아이에 대해서 부모님이 보시는 시각, 그러니까 다운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실까가 사실은 살짝 궁금하게 했었어요. 그리고 이 다운이 혹시 수술 자국인가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아까 사실 다운이는 보면서 제가 좀 오히려 사실 말은 승관이나 태연이가 더 많이 하긴 했는데 사실 좀 제 시선에 좀 많이 머물렀던 애는 다운이가 조금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나는 아직 모르지만 뭔가 히스토리가 있겠다.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말씀 한번 이렇게 들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사실 전체적으로 너무 진짜 이거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김상민 선생님이 부족한 게 사실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의 어떤 부족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아, 그냥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아까 약간 눈물 참으면서 봤던 게 제가 이제 사실 이제 고등학교 때 그 한글씨 수업을 보면서 선생님이 저렇게 이제 에너지를 사실 쏟아내는데 이거를 사실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니라 3월부터 이제 지금까지 사실 끌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일단은 선생님한테 진짜 그 얘기를 너무 해줬어요. 부족한 게 진짜 절대 아니고 이 아이들의 어떤 누가 봐도 사실 객관적으로 사실 너무 힘든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이끌어가고 가시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어, 왜 이렇게 네, 막 손이 떨려. 그리고 사실 뭐 항상 지난 작년에도 사실 김장 선생님 수업을 보면서 사실 저는 이제 계속 느껴지는 게 사실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이 구조화를 수업에 대한 구조화를 되게 잘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의 이 스타일이 사실 1학년 수업이어도 저는 이제 그게 느껴지는데 사실 그 속에서 이제 아이들과의 상호작용도 사실 너무 힘든 상태고 근데 이제 그래도 그거를 이렇게 끝까지 끌고 가시는 것 자체가 정말 선생님한테 내공이 있기 때문에 되게 가능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저 타임키퍼가 안 보여서 여기까지 저 너무 오버했죠. 죄송해요.
타임키퍼가 안 보였어요. 죄송해요. 네, 못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해요. 네. 정리가 안 돼서. 네, 아니에요. 네, 미애쌤 너무 감사해요. 따뜻한 말씀. 자, 그러면 이제는 혹시 먼저 말씀하시고 싶으신 선생님부터 조금, 네, 기회를 좀 드리고 싶은데, 손 들어주세요. 네, 현영쌤.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담임 교사 하고 있는 이현영이라고 합니다. 타임키퍼. 네. 저는 그 상미 선생님 수업을 3, 4학년 수업 하실 때를 주로 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1학년 수업 하시는 거 처음 보면서, 전체적으로 좀 산만한 남자아이들이 말이 많고 해서 그런 분위기가 있었지만, 저는 그래도 선생님께서 흔들리지 않으시고 수업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선생님은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흔들리실 수 있지만, 수업 안에서 드러나는 선생님으로서의 모습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이 되게 인상 깊었고, 선생님께서 1학년 아이들은 말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계획과 다를 때에도 다 이렇게 예상 밖에 많은 아이들을 들어주시려고 하시고, 또 아이들이 이야기할 때 그 아이 눈을 바라봐 주시고 굉장히 이렇게 보여지는 태도에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봐 주시는 게 경청해 주시는 그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수업에서 아까 선생님 말씀해 주시는 게 2인자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아이들이 2인자인지 모르고 얘네들이 많이 떠들고 수업 분위기를 신나게 한 아이들이구나 싶었는데, 승권이, 태연이 그 친구들 이름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수업을 하실 때 어쨌든 그 친구들이 많이 방해를 하고 돌아다니고 정말 막 선생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정말 수업 목표가 듣는 사람을 생각하면, 그렇게 듣는 사람도 생각 안 하고 친구들도 생각 안 하고 선생님 마음도 생각해주지 않았잖아요. 선생님께서 그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 수업 목표랑 연결지어서 선생님의 마음, 친구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냐 질문하시면서 좀 바른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시는 그 모습도,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평소에 평화대화법으로 그런 부분을 강조해 주셔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게 느껴졌고, 그 인상 깊었던 부분은 그 승권이랑 태연이한테 이름만 부르시고 뭐라고 하시진 않는다고 느꼈거든요. 이름은 부르는데 이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는 전체 대상으로는 하지 않으셨고, 근데 개인적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지도하실 때는 마이크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갑자기 바뀌시면서 엄격하게 너 이거 하면 안 돼, 약간 이렇게 엄격하게 하시는 모습도 그래도 다른 아이들 앞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좀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도 속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도 헤아려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상 깊었고, 또 선생님의 마음이 어떨 것 같냐를 물어보시면서 난 너희가 걱정되고 선생님 마음이 속상해라는 그런 마음의 표현으로 선생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것도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은 선생님의 그 모습에서 정말 존경스럽다 생각을 했고, 네,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선생님 혹시 격려해 주실 분 계신가요?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경쌤. 저는 행수형 선생님들 수업에 중독됐어요. 네. 상미 선생님 예전 수업까지 수업 나눔했던 것까지 같이 보면서 같이 이렇게 쭉 동행해 봤는데, 저는 이 수업 보면서 참 느낀 인상을 그냥 단어로 말하자면 질서였어요. 질서. 모든 것이 질서롭고 다 선생님이 정식으로 아이들을 대해 주시는 걸 느꼈고, 저는 교직 24년을 10년을 1학년하고 10년을 6학년하고 5학년 2번, 3학년 1번 이렇게밖에 못 해봤거든요. 또 작년에 1학년 했다가 이번에 6학년을 하는데, 저도 1학년과 6학년을 왔다 갔다 하면서 힐링하고 다시 1학년으로 가고 1학년 아이들 또 섬기고,
그런 다음에 또 6학년을 가서 힐링 한번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상처받은 아이들이 많이 보였어요. 제 눈에는 이런 일반 교실에 상처받는 아이들이 많이 보였어요. 이게 사랑은 받는 만큼 또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아이들한테 한결같은 모습으로 흔들리지 않으시고 아까 현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을 소중하고 정식으로 뭐든지 뭐 판서하시는 거, 학급 환경 꾸며놓으신 거 그렇게 물리적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하시는 모습이 보였고 아까 선생님이 수업 영상 찍은 게 아이들한테 소중한 영상 같아서 나중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보여주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정말 소중한이라는 단어가 참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아까 선생님이 조금 이렇게 산만한 아이들이 있어서 모두를 다 아우르지 못하는 수업을 한 것 같다라고 했는데 조용하고 다 협동이 잘 되는 것 같지만 모래알갱이처럼 이상하게 이렇게 뭉쳐지지 않는 수업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수업이 있는 것 반면에 질서라는 단어가 생각날 만큼 이 수업은 굉장히 아이들이 그냥 자유롭게 표현을 하고 하는데도 선생님이 크게 제지나 그런 걸 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질서라는 그런 교실 우리 이번 수업 국어 수업 시간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서 굉장히 인상 깊었고 저도 소중하게 정식으로 막 잘 차려져서 이렇게 꼬마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하고 있어 너희들이 안 알아줘도 선생님이 이렇게 너희들 대할 거야 이렇게 사랑할 거야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정말 너무 감사했고 그런 부분들이 수업 보고 나서도 그냥 혼자 교실에 앉아 있는데 자꾸 머릿속으로 기억나고 마음에 남아서 정말 제 마음이 찡한 그런 수업이었어요. 우리 상미 선생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미애쌤 또 현영쌤, 진경쌤 이렇게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따뜻한 말씀 우리 상미쌤 이 말씀 듣고 어땠는지 네, 좀 나눠주실래요? 네. 아,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행수연 선생님들은 정말 격려의 달인이시고 또 공감의 달인이신 것 같아요. 진짜 1학년 또 경험하시는 선생님들이라 역시 어려움을 또 알아주시고 또 여기 지금 특히 진경쌤께서 우리 반에 상처받은 아이들이 많다라고 하신 게 저는 지금 막 울림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학부모들 대할 때도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랑도 개인적으로 부딪히는 것도 있고 그 아이들이 안쓰러운 것도 있고 되게 여러 명의 상황들이 있거든요. 다온이도 이제 다온이가 오늘 저를 또 웃긴 게 제가 오늘 또 되게 심각한 일이 있었어요. 반에. 근데 제 수업이면 제가 막 이렇게 좀 어떻게 좀 융통성 있게 하는데 국악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강사님인데 3교시에 들어오셔서 이제 제가 같이 있었어요. 저번 주에 처음 와셨는데 저번 주도 약간 스물스물 좀 김이 좀 이상했는데 오늘은 완전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반에 도움반 실무원님도 계시고 저도 있었어요. 선생님이 3명 있었던 거예요. 근데 수업이 아예 정말 무너졌어요. 정말. 제가 아무리 가서 막 해주고 해도 안 되고 제가 수업을 끊고 얘들아 이렇게 막 했거든요. 안 먹히는 거예요. 제가 그 수업 10분 남고 얘들아 하고서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못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되면 국어 수업 못한다. 다음 주부터 못한다 하면서 막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윽박 지르고 선생님은 달래시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6명이 그랬거든요. 남자 6명이 그래서 남겨서 반성하는 글을 썼어요. 처음으로 알림장에 썼어요. 뭐 이렇게 바르게 앉아서 듣겠습니다. 막 남겨서 한 30분 남겨서 썼는데 다온이가 제일 늦게 남았어요. 왜냐면 다온이가 한글 미해득 아이예요. 우리 반의 유일한 미해득 아이고 다른 애 또 2명 태연이도 부분 미해득 약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글씨 못 쓰니까 글씨 못 써! 막 이렇게 하잖아요. 표현은 또 하잖아요. 근데 와서 너무 또 뭐 이제 반성하는 길인데 초점이 다시 맞춤법으로 돼서 또 막 지도를 하게 됐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거예요. 다온이가. 그래서 제가 이제 다온이가 이게 아들, 딸 이렇게 삼형제 막내예요. 제일 위에 누나가 중학생 그리고 5학년 형이 있고 터울이 많고 이러니까 완전 애늙은이에요. 몸만 조그맣고 완전 어른이에요. 이 티키타카가 돼요.
다 알아듣고 막 말로 다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못 살라고! 막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밉지는 않은 애예요. 이렇게 와서 불러서 하면 막 이렇게 앵겨요. 막 이렇게 몸 부비고 이런 애예요. 정이 많고 사랑 많이 받고. 어머니가 또 어린이집 교사고 이제 그러셨는데 어머니도 아셔요. 힘든 거 알고 이제 얘가 뭐 어렸을 때 아파서 머리 이렇게 좀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시 수술도 했어. 1학년 때, 1학기 때. 그러니까 이 두개골이 유합증 이래가지고 안 다친 거죠. 머리가 좀 커요. 이렇게 안 다치고 이게 부어 있는 상태였대요. 근데 한번 수술을 크게 하고 지금은 괜찮은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내고 이러니까 다 받아주신 거죠. 그래서 누나 형도 다 이겨먹고 이런 애인 거예요. 완전 지도자인 거예요. 8번 유형이에요. 완전 지도자인데 그런 애인데 이제 미흡지는 않아요. 제가 다운이는 와서 앵기고 막 이러는데 오늘 다운아 선생님 이렇게 마스크도 끊어져서 마스크도 해주고 하면 다운아 선생님이 너 때문에 늙는다 늙어 이랬더니 걔가 선생님 다 늙고 있어요. 저도 늙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당연한 말이에요. 그건 다 늙고 있어요. 이러는 아니 걔 1학년짜리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제가 생각도 못했어요. 거기서 이제 저희 책상 소독해 주시는 분들이 다 계셨는데 막 킥킥대고 웃으시더라고요. 그 말 하니까 너 선생님한테 이쁨 받고 싶구나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정이 이제 많이 받았고 또 갈급해하는 아이고 그래서 믿지는 않은데 그냥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지치긴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기가 빨리고 하니까 제가 요즘에 잘 안 듣던 클래식도 들어요. 밤에 너무 힐링이 필요한 거예요. 들으면서 막 달달한 것도 막 엄청 많이 먹고 막 그래요. 막 샤워 뜨뜻한 물로 막 한 다음에 다 잊어야 돼 막. 그리고 막 정말 다짐을 하면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아침에. 그런 생활을 하는데 그래도 1학기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1학기 때 정말 멘붕이었어요. 저도 분노가 있고 정의로운 그 인류형으로서 막 뒷골이 막 확 올라오는 혈압이 올라오는데 1학기 때는 막 소리 제가 9학년 많이 해봤잖아요. 선생님 와 소리 지르고 막 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네, 다온이 뭐 이렇게 지효로 여기 최혜준 또 많이 있어요. 되게 여러 명의 1인자들인데 걔네가 조용했던 거죠. 2인자들 여기 2명이 난리를 친 거고 진짜. 그리고 하진이라고 좀 조만한 애인데 걔도 알아요. 지금 이 상황을 아니까 자기 잘한 거예요. 막 그걸 나중에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다 이해해 주시고 역시 문제되는 부분을 또 잘 캐치해 주시고 제가 또 한결같이 또 끌고 나가는 것도 이해해 주시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다른 선생님들 또 격려해 주실 선생님 계신가요?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근데 노옥길 선생님 지금 8유형과 1유형이 나와서 전 노옥길 선생님 애니어그램이 너무 생각나서 우리 노옥길 선생님을 좀 초대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저는 어쨌든 참 저러면 못 살 것 같아요. 정말 나 예전에 대청 처음 있을 때 중학교 1학년 남자애들 34명 우리 남자애들이 딱 34명 남자애들 우리 반 애들이 저보다 더 했으면 되지 덜 하지는 않았는데 나 죽는 줄 알았거든 진짜.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는 어쨌든 아침 조종래 시간에 만나고 수업 시간 일주일에 한두 시간 만나는 거고 조종래 시간이지만 쉬는 시간마다 이렇게 와가지고 내 뒤에 서서 계속 쫙 배수준을 치면서 뭐 이르고 싸워서 터진 거 나오고 뭐 이러긴 했지만 어쨌든 이 매 시간을 그 교실에서 매 수업을 하루 종일 이렇게 매차실을 끌고 가야 되는데 정말 힘드시겠다. 지친다는 말이 그냥 정말로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많이. 근데 너무 상미쌤이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승질이 올라와서 이렇게 많이 그랬을 텐데 정말 그 하나하나 차분하게 애들을 다 존중하면서 또
정리할 건 정리하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또 가르치면서 그 주제와 연결해서 선생님의 마음을 또 그 대화로 이렇게 계속 풀어가면서 상황들을 연결하면서 수업에서 끌어가는 것들을 보고 또 애들도 보면 그렇게 선생님이 계속 그렇게 자꾸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고 데리고 가고 또 계속 주의 환기를 시키고 하니까 그래도 어쨌든 가만히를 못 있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와서 수업으로 어쨌든 들어오고 수업에서 계속 애들이 막 수업에서 도주하거나 수업에서 이탈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렇지만 이렇게 산만하게 막 있고 막 그 어찌 할 줄을 모르는 에너지들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애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수업 안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느낌. 그래서 배움이 일어나고 어쨌든 그 아이의 그 수준에 맞게끔 또 말들을 하고 발표를 하고 배워가는 과정들이 되게 의미 있었던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참 많이 애쓰신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근데 아휴, 어쨌든 지금까지 너무 잘 해왔으니까 그리고 또 지금 또 아이들이 인터뷰하는 것도 늦게 이렇게 들어봤는데 또 아이들도 선생님의 마음을 또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그 과정들이 선생님의 진심들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잘 가고 절대 지워지지 않고 잊혀지지 않는 제자로 끈끈하게 남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드는데 선미쌤 너무 애쓰시고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정말 대단하다고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너무 애쓰세요. 네, 따뜻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노 교수님 말씀하실 때 또 우리 전영호 선생님께서 화면을 켜고 들어오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몸도 안 좋으신데 네, 전영호 선생님 초대하겠습니다. 네, 저도 미애쌤 말처럼 사실 정리가 안 되는 반인 걸 알기에 저도 보는 내내 한 진짜 3시간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 반 아이들의 모습 속에 저희 반 아이들의 모습이 다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1학년 아이들이 복불복인 건 맞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각 반에 그런 아이들이 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진경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 겹치지 않게 말씀을 드리자면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사실은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협업을 해야 되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학부모들에게 연결하기까지가 1학년 같은 경우는 유치원 선생님 그런 얘기 안 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담임교사의 에너지가 너무 많이 달리는 거죠. 기운이 너무 왜냐하면 같은 말을 돌려 애돌려서 해야 하고 저희 반에 같은 경우를 봐도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많아서 그렇게 고함 지르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희 반에도 여전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수업을 지금 어젠가 했는데 저희는 그래도 조금 재밌게 하긴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따라쓰기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희 반에 한글 되게 많아서 이렇게 보여주고 따라쓰기를 많이 하게 하는 편이긴 한데 우리 상미쌤이 정말 저는 울지 않고 그 수업을 계속 이어가신다는 게 대단하다고 느꼈고 사실은 저는 상미쌤의 그 흔들림이 정말 많이 보였어요. 이 수업 안에서. 근데 그걸 꾹꾹 참고 꾹꾹 견디시면서 정말 끌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울컥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따가 다음 단계에서도 얘기하겠지만 하나의 이름을 5번 부르신 지점이 있었어요. 그 지점에서 어떤 마음이셨을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짧게.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른 선생님께 패스하겠습니다. 네, 역시 초이를 같이 또 이렇게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나눠주었고, 또 이 와중에 또 박윤아 선생님이 화면을 켜고 들어오셨습니다. 촬영을 직접 하셨는데, 좀 격려해주세요. 네. 저도 앞에 얘기 들으면서 또 되게 수업에 대한 의미들이 많이 또 다가왔는데요. 진짜 상처받은 아이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그 얘기가 진짜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진짜 문제 아이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라는 책을 또 어떤 목사님이 쓰신 것처럼 진짜 그 도화지가 백지 같은 아이들이었을 텐데 자라면서 그렇게 이제 각자의 성향을 갖게 되는데 그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사실 물려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도 참 되게 두려워하는 지점인데 그게. 근데 어떻게 보면 가정과 그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학교에서 우리 상미쌤이 진짜 우리 아까 정진경 선생님 얘기하신 대로 질서와 조화를 잡아가고 있구나.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어떤 그 아이들을 상담하고 이렇게 자각시키고 울림을 주는 거
것도 사실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데도 상미쌤이 교사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힘들었던 아이들이 배움으로 어떻게든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화를 이뤄가시는 그 모습이 전 되게 사실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하는 아이들, 또 수준이 낮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반에 있는 수준이 높은 아이들이랑 또 순종적인 그런 배움에 잘 참여하는 아이들 모두가 그렇게 아름다운 정말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활동지도 처음에 2개만 해도 돼. 그런데 되게 넉넉하게 준비하면서 그렇게 정말 열심히 배울 수 있는 아이들은 또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진짜 그 골짜기는 메워지고 높은 산은 낮아지고 약간 그런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 보면서 되게 와 우리 상민쌤이 진짜 배움의 지휘자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아이들이 그냥 단순히 교과에 대한 공부뿐만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구나. 왜냐면 내 옆에 있는 애가 저러고 있는데 그거를 앞에 있는 지휘자 선생님이 정말 그 고뇌 속에서 지휘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배워가는 모습을 보면서 얘들이 또 자극을 받고 그러면서 진짜 다양하고 깊이 있는 그 통합적인 공부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단순히 어떤 상담 정도가 아니라 물론 상담도 단순한 게 아니지만 그래서 진짜 상미 선생님을 너무 진짜 다시 한번 존경하게 됐고 특히 그 분노를 유발하는 그 여러 지점들이 있었는데 분노해야 될 때가 물론 필요한데 그 분노로 인해서 경직될 수 있는 배움의 분위기를 피하고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연주를 끊지 않고 계속 진짜 꾸역꾸역 연주를 해서 결국 그 하나의 곡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진짜 탁월한 지휘자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진짜 명언이 쏟아지네요, 진짜. 자, 우리 지휘자님께서 이 세 분의 말씀을 듣고 어떤 또 마음이 드셨는지 한번 나눠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지휘를 할 마음이 사실 없지만 저는 애들한테 그냥 그렇게요. 제가 해야 될 일이다. 선생님은 이걸 니네들이 해야 되도록 도와줘야 한다. 선생님이 일이니까 너희들 안 되면은 남아서라도 시키겠다. 약간 그렇게 약간 위협적으로도 하긴 하는데 사실은 약간 저도 생계 유지 같아요. 살려고 이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역할은 그래. 나의 사명이야. 약간 그런 마음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애들도 보이죠. 근데 어느 날은 내가 계획했던 수업을 못해도 그냥 넘기고 그냥 그 수업에 그냥 머물러 주고 할 때도 있고 오늘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래서 조금 마음 편한 것 같아요. 1학년이라 사실 그 어떤 가르쳐야 될 양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는 진짜 얘네가 기본적인 걸 배워야 한다는 마음이 가장 크고요. 얘네가 어떤 선생님 만나건 어떤 친구들 만나건 이렇게 잘 어우러져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네, 그냥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 같고 네, 정말 분노하죠. 저도 많이 흔들렸어요. 진짜 그 수업에서 많이 잘 보셨고요. 네, 많이 흔들렸고 진짜 뭐 제가 뭐 화를 못 내서 안 내는 게 아니고 진짜 꾹꾹 참았거든요. 하다가 제가 그 학습지 하고 그 이후에 기억이 안 날 정도였어요. 이 다음에 이거 시간이 남네? 약간 원래 할 수 있는데 이것까지 못 할 거야 하고 제 계획을 안 했었던 거예요. 다음에 넘기려고 역할놀이를 그 다음에 하겠다 한 건데 하다가 보니까 이제 제가 서둘렀던 거예요. 막 그래 2개만 해, 막 1개만 아니 하나만 더 해봐. 그래서 그 멈췄는데 5분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들이 있긴 했었어요. 어떤 애들은 너무 잘해서 꽉 채웠고 어떤 친구는 막 안 하고 있고 그게 너무 심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도 굉장히 그거 찾는 걸 많이 연습했던 것 같고 이 수업을 다시 보면서 제가 보기 진짜 싫었는데 다시 보니까 제가 찾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잘 참았다. 그런 게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지금 시기에 1학년 맡은 게 참 감사하거든요. 제가 조금 더 이게 더 이렇게 열정적이었을 때 맡았으면 완전히 진짜 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시기에 맡은 게 조금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비교운이 없다고 했잖아요. 앞서 1학년 뭐 잘했던 1학년은 저한테 없기 때문에 그냥 어리다. 얘는 아직 사람 아니다. 야생동물이다. 약간 그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조금 참고 그냥 귀여운 면이 좀 보이고 이제 보내고 나면 킥킥대고 웃고 있어요. 제가 그 남긴 거 보고
웃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냥 저를 좀 엄마 아빠들이 지지해 주시면 충분히 저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 약간 있어요. 근데 걔 중에 이제 좀 트러블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진짜 제가 더 못 해주겠는 거예요. 잘해주고 싶지만 거기까지만 해야겠다. 나를 위해서, 내 정신 건강을 위해서 참아야겠다. 그러니까 그런 인내와 어떤 그냥 그 딜레마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저도 또한 성장하는 그 1학년 시기인 것 같고 네, 감사합니다 진짜. 네. 지휘자 감사합니다. 아비규환에 의해서. 네, 여기 현장에서도 정우쌤이 엄청 빵빵 터지시는데 이 얘기를 듣고 촬영을 하시고 나서 되게 큰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셨던 정우쌤. 하지만 상희쌤을 존경하게 되었던 정우쌤이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저랑 여기 임진영, 노현아 선생님만 얘기를 안 했는데, 저 하고 나서 두 분, 마이크 돌릴 테니까 가볍게 이제 이렇게 일부러 뒤에 시키는 이유는 분위기 한번 이제 보셨으니까 본인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시는 지점 나눠주시면 돼요. 솔직하게. 없으면 없다고 해주셔도 되고,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상미쌤이 제가 이제 그 공동체에서 많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상미쌤이랑 이렇게 성향적으로 좀 비슷한 면이 많다는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뭔가를 화가 날 때가 비슷하다던가, 뭔가 이제 제가 인도도 같이 갔었잖아요. 저희 인도 선교하러. 그때 이제 상미쌤이 또 이렇게 저희가 24시간 붙어 있다 보니까 감정의 그 막 나림을 막 같이 있다 겪다 보면은 막 이렇게 이해가 더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수업을 보면서 얼마나 참고 1년을 지냈을지가 이제 그려지는 거예요. 저 진짜 약간 그때 두통이 좀 왔어요. 촬영하고 나서 제가 이제 화가 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표출을 못 하잖아요. 뒤에서 묵묵히 이제 촬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끝나고 이제 막 두통이 오고 막 조세현 쌤한테 막 아비규환이다 막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본인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한번 이제 모임도 이제 상미쌤이 보면은 제가 이제 되게 개인적으로 사실 뭐 표현은 안 했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되게 이제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게 그 꾸준함이 있어요, 상미쌤이. 네. 그거를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높이 사는, 뭐 제가 이렇게 높이 산다고 낮게 산다 할 입장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되게 이제 훌륭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여지없이 학교에서 그 성실하고, 이게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이고 피하면 안 될 일이고. 그래서 사실 이제 공교육이라는 게 각 학교 뭐 출신, 뭐 집안의 부유함, 브루티에가 뭐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상관없이 그런 것들을 다 메워줄 수 있는 게 사실 공교육의 기능인데, 여기에서 사실 이제 교사가 포기하면 그 공교육의 기능을 사회적으로 기능을 못 하거든요. 근데 그 사실 노력은 개인 교사의 어떤 뭐랄까, 딜레마와 아픔으로 사회적 비용을 지금 대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초등학교에서 김상민 쌤 같은 분들이 안 계시면 중학교에서 저희가 되게 힘든 거죠. 그래서 되게 고맙다.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 때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듯이, 정진경 쌤이 얘기했듯이 가정의 여러 가지 아픔을 한번 완충해주고 있거든, 사회에서. 네, 그렇게 하고 중학교 때 또 한 번 완충하는데, 그래도 안 되는 애들은 이제 고등학교 가서 막 퇴학시키고 이러는 건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제가 시간이 지났는데 한마디만 더 드리면은, 이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저는 이제 사랑과 상처가 가장 강력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상처받고 본인이 상처받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 아이들이 지금 1학년에 많이 앉아 있는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교사들 중에 그런 애들이 몰려있다 보면 사실 교사가 상처받으면서 교사가 변하거든요. 네, 그 변한다는 거는 냉소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 사회적으로 기능을 하고 학교가 맡아야 될 기능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왜냐면 나도 상처받으면 내가 파괴되니까. 근데 이제 상민쌤이 올해 뭐 그럴 성격은 아니겠지만, 아까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상민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거의 완벽한데, 이미 완벽한데 그런 애들 만난 거니까는 혹시 이제 상처되는 이제 학부모를 통해서 애들을 통해서 상처받을 수도 있는데 상처 안 받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너무 좋은 그 성향과 그 사랑을 좀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동적이네요. 자, 이때 화면에서 긴장감이 우리 임진혁 선생님과 노현아 선생님이 긴장을 하면서 되게 뭔가 준비를 하시는 게 너무 느껴져요. 우리 먼저 1학년 들어가신 임진혁 선생님부터 조금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저 방청객 하러 왔는데 갑자기 말해서 당황스럽지만 아무튼 상미쌤 진짜 존경해요. 저 그 말이 첫 번째 떠올랐어요. 제가 이 반에 들어가 보잖아요. 그리고 1학년에 다른 반에 또 들어가 봐요. 그럼 각 반이 비교가 되거든요. 근데 상미쌤 반이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진짜 대박. 이게 제가 사람이 약간 살아있다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는 반이거든요. 약간 내가 이렇게까지 열이 받는구나. 나 아직 살아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해요. 근데 저 반이 또 한 가지 더 제약이 있는 게 그 원래 그 보조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제 성격대로 하지도 못해요, 애들한테. 그래서 저 반이 진짜 힘들다는 걸 너무 잘하는데 상미 선생님께서 저렇게 수업을 이끌어 나가시는 거 보면서 와, 난 진짜 무엇을 하였는가. 진짜 반성을 많이 했어요. 저 진짜 저렇게 되면은 승관이 자꾸 흔들고 막 안 치고 끌고 가고 에, 너 왜 그러느냐.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이상하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막 난리 피우는데 상미 선생님께서 그거를 꾹꾹 참으시면서 수업을 묵묵히 자기가 이제 생각한 방향대로 이끌어 가시는 게 진짜 대단하고 존경스럽다. 그 선배 교사로서 진짜 와, 배울 점이 너무나도 많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1학년 제가 하면서 또 인내심이 참 중요하다. 그거를 항상 느꼈는데 그 인내심이 특히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상미 선생님 진짜 훌륭하시고 너무 배울 점이 많은 그런 좋은 수업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그리고 저 또한 힐링하는 거였어요, 완전. 저도 그것 때문에 힘들었고 고민이 돼가지고 상미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토로를 한 적이 몇 번 있어요. 근데 교담 선생님 입장에서는 얘네가 담임 선생님 시간에는 안 그러는데 내 시간에는 그러는 거 아닐까? 약간 이런 의문점도 들거든요. 근데 저 아이들은 원래 저렇구나. 원래 저렇구나 하면서 저 또한 힐링을 하고 저 또한 여기에서 치유를 받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저 그래서 약간 저 약간 용기가 생겼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보여주셔서. 네, 입담이 너무 네. 좋아서. 네, 우리 노현아 선생님. 네, 저는 사실 이런 촬영 영상을 본 것도 이렇게 다각도로 찍은 걸 본 것도 처음이거든요. 거의 뮤직뱅크 수준으로 그런 각도로 좋은 화질의 거의 4K 그런 고화질로 본 것도 처음이고 인터뷰 영상도 저는 되게 인상적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1학년 아이들이 그 인터뷰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편집점이 좀 이렇게 뚝뚝뚝 끊기는 것도 좀 웃기고 저는 그런 부분도 되게 인상적으로 봤어요. 전 지금 6학년 담임을 하고 있긴 한데 저의 첫 그 교직 생활 첫 시작을 1학년 담임으로 시작하긴 했거든요. 근데 사실 선생님 수업을 보면서 저도 그 저경력 컨설팅 받을 때 수석교사 선생님 오셔서 수업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때도 차시가 아마 이런 비슷한 차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거의 이런 상황이랑 흡사했고 학생들끼리 막 앞에 나와서 막 싸우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저는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울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수석 선생님이 이렇게 좀 중단을 시키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좀 트라우마가 있는데 근데 선생님은 어쨌든 울지 않으시고 끝까지 수업을 진행하신 게 참 대단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놀랐던 건 선생님
그 선생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교직 경력이 21년 차라고 하신 거 전 너무 놀라가지고 너무 워낙 동안이시라서 그러면 네. 그래서 항상 저는 지금 6학년이어서 잠시 1학년 그 아이들의 모습을 좀 미화하고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보니까 좀 이제 내려가는 게 좀 두렵고 네, 그래서 왜 아까 1학년에서 좀 섬기시고 6학년에서 힐링을 하신다는지 좀 깨닫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합니다. 네, 존경합니다. 아이고. 정말 가까운 분들한테 또 이런 격려 들으면 되게 울컥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상미쌤 좀 나눠주세요. 두 분이 오신 게 너무 저는 감사하고, 서로 이제 그런 교담 선생님 시간에 진짜 힘들겠다. 나는 좀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저도 매 5시간 내내 할 수 없잖아요. 사실. 근데 원래 교담이 없어요, 1학년에. 근데 우리 학교에 지금 올해 생긴 거거든요. 안전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바른 생활도 2시간 들어오는, 3시간씩 들어오세요. 월수금 1시간씩.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올해 6월에 안 들어오신 적 있어요. 그 사정상 다른 반에 가셔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6월달 제일 힘들었어요. 그때 제가 막 너무 화가 나고 힘들고 이래가지고 그때 막 맨날 알림장 쓸 때 토로했어요. 학부모님한테 제발 좀 집에서 좀 훈련 좀 시켜달라. 그런 얘기를 계속 썼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네, 진짜 너무 제가 이렇게 단둘이 하고 나가지만 안 될 거 뻔히 알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걱정스러워요, 사실. 그런데 그래도 이 아이들도 그 적응을 하면서 담임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시간에도 잘했으면 좋겠다 약간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 상점도 공유하고 막 했는데도 사실 우리 반이 제일 힘들게 한 것 같아요. 이 학기 초부터 좀 딱 눈에 띄었는데 그런 복불복 반에서 또 일단 경험하는 게 저는 이제 그냥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제가 첫 경험을 한 거니까 사실 뭐 잘 이랬는데 얘는 왜 이래?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원래 이렇구나라고 제가 첫 경험이라 그냥 그런 마음이 있고 우리 정원 쌤이 또 저를 되게 저랑 성향이 진짜 비슷해서 비슷한 그 포인트가 있는데 또 진짜 제가 정말 억누르고 꾹수트라라고 하셨는데 진짜 너무 딱 맞는 표현 같아요. 진짜 내가 이러다가 진짜 혈압 오르는 거 아니야? 지금도 막 여기 이거 뜨끈뜨끈해요 막. 그래서 이걸 정말 잘 풀고 잘 또 이제 또 에너지를 또 모아서 또 쓰고 이런 게 저한테는 굉장한 이제 어떻게 보면 생활의 가장 중요한 점이 된 거예요. 이거를 빨리 풀고 다시 하고. 근데 사실 진짜 똘똘해요. 저희 반 아이들이 똘똘해서 그런 거예요. 장난치는 게. 똘똘하니까 저는 이런 용기를 내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을 이기는 거잖아요. 막 반항하면서 막 하는 게 굉장한 용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칭찬해서 넌 진짜 용기 있구나. 여기 나오네 어떻게 나와? 이러면서 했는데 그래도 밉지 않아서 저는 아이들은 밉지 않아요. 정말 승건이 돼도 그 친구도 정말 잘해요. 남겨가지고 얘기하면 술술술 나와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뭐 하면 되는 거 알고 다 알아요. 근데 요즘에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막 다 빵빵 터지는 게 저희 반에 지금 2명이 다쳤어요. 그 승건이가 그 수업 끝나고 이번 주에 오토바이 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탁 달려 나가가지고 오토바이가 지나갔는데 다리를 이렇게 밟은 거예요. 그래서 깁스를 하고 왔어요. 반 깁스했고 또 한 명 여자애는 집에 가다가 또 미끄러져가지고 여기 화장실 부딪혀가지고 이마가 퉁퉁 부어있고 그러니까 되게 지금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막 방방방 뜨는 거예요. 애들이 학년 말이다 보니까 다 적응한 거죠. 이제 조금 어느 생활 적응하고 장난도 치겠다 뛰고 싶겠다 하니까 이제 막 전 그게 좀 걱정이 돼요. 다칠까 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하게 잘 마무리하는 건데 선생님들 말 들으면서 진짜 힘든 반이지만 내가 그래도 맡은 게 내가 1학년 맡은 게 그래도 저의 어떤 성향과도 맞는 것 같아요. 얘네가 이렇게 좀 그 부족한 부분들을 제가 다 채워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자리 맞춰주고 뭐 책상 정리해주고 하면서 저는 되게 기뻐요. 그냥 제 그 손길들이 닿을 때 필요한데 내가 봤잖아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고학년들과 또 다른 그런 부분에 어떤 빈틈들이 있어요. 제가 그걸 채우면서 그냥 기쁨을 느껴지고 그리고 그래도 좀 좋은 점은 수업이 일찍 끝나니까 그 시간들을 조금 내가 탁 몰아서 힘들었지만
애들이 이렇게 좀 비어 있을 때 그 자리 가면 좀 또 돌아보기도 하고 또 부모님께 부탁드릴 것도 부탁드리면서 같이 협조적으로 가자 약간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네 그런 지금 한 달 반도 안 남았기 때문에 좀 저는 벌써 아쉬운 거예요. 얘네를 좀 잘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고 네 뭐 초이만 하라는 건 저줍니까? 이건 아니고요. 저도 네, 좀 그런 진경쌤처럼 좀 섬기는 마음으로 있다가 또 힐링 또 하고 하지만 내년에 저는 지금 또 조단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 해왔던 것을 지금 저희 공사를 하는데 새 교실에서 조금 더 제가 준비된 마음으로 한 번 더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데 진짜 6월에 진짜 힘들었거든요. 정말 때려치고 싶고 막 그랬는데 올해 이렇게 해보고 지금 마음을 잘 지어서 제 부족한 것도 저도 알거든요. 학부모 대할 때도 그렇고 진짜 애들 더 사랑해주고 해야 되는데 저도 약간 무뚝뚝한 면도 있고 막 이래서 예, 그런 면들을 좀 잘 보완해서 하고 싶다라는 마음도 듭니다. 네, 맞아. 리셋, 정말 리셋이 필요합니다. 네, 감사드려요. 네, 아휴, 선생님들 너무 훈훈하고 좀 되게 저 들으면서 되게 뭉클한 시간이었는데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면 단계인데요. 그 상민쌤 이야기 들으면서 아까 우리 미애쌤이나 영은쌤이 좀 질문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또 더 궁금하신 부분이나 수업 보시면서 그 쌤들이 고민하셨던 것들, 그러니까 상민쌤이 그 성찰제 나눠주신 것들에 대해서 성찰적 질문을 하실 분들은 손 들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미애쌤 그 질문하셨던 거 조금 네 이야기. 네. 사실 저도 아까 이제 정진경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어찌됐건 아이들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이제 교육의 대상이 부모잖아요. 그래서 학급에서 사실 이렇게 힘든 아이들 이제 결국 학부모님 상담을 해보면 뭐 간혹은 진짜 부모님 이제 자체는 별 뭐 그런 특별한 뭐 문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이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뭔가 이제 남모를 뭔가 힘든 점이나 어떤 게 이제 과정이 있었던지 아니면은 이제 그 부모님들이 사실 좀 이 힘든 아이들처럼 대화가 잘 안 되는 경우라든지 그러니까 항상 뭔가 이게 조금이라도 걸리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래서 아까 이제 얼핏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제 학부모님들과 이제 상담을 사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그분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시면서 또 아이들한테서 느꼈던 힘듦과는 좀 다른, 좀 결이 다를 수 있는 이제 또 그런 힘듦이 또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학부모님들 이제 몇몇 이렇게 좀 많이 1군과 2군에 속해 있는 그 아이들의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면서 이제 김상 선생님이 혹시 우리랑 이제 같이 한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었다 하는 게 있었으면 어떤 게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선생님이 이 실제 이제 아까 뭐 이번에는 수업이 사실 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모습 같았다. 그렇지만 이제 어찌됐건 많이 이제 성별제도 보면 많이 발전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그 지점을 이제 사실 1학년들은 눈빛이 안 통하잖아요. 눈치가 안 통하잖아, 사실. 그런데 이제 그 승곤이라는 친구한테도 선생님이 눈빛을 보내니까 일단 아이 행동이 좀 제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선생님이 말씀하신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발전한 지점이 아닐까. 사실 과거에는 1학기 때는 그것도 안 먹혔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눈치를 줘도 저게 뭐 하라는 건지 약간 이랬을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 이제 제가 말한 이렇게 눈빛으로 통하는 뭐 그런 이제 지점 말고 혹시 또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발전된 어떤 지점이 뭐 혹시 이렇게 좀 이렇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부분이 뭔가 더 있는지 그냥 그렇게 두 가지 조금 궁금합니다. 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수업이 안 될 때 이제 중학년 이상이면 저를 이제 알잖아. 3, 4월 겪고 나서 수업할 때 이렇게 가만히 뭔가 침묵을 하면 애들이 뭐야, 왜 이러시지? 하고 저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런 게 없잖아, 1학년들은. 가만히 놔두면 막 떠들어.
웅성웅성웅성. 아무리 봐도 저랑 눈을 안 마주쳐요. 근데 저희 반은 3월달 제가 3월 말에 저 옆반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저는 얘네가 1학년 같지 않다고 중학년 같다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얘네가 1학년인 거 까먹었어요. 중간에 하다 보면 말이 통하는데 티키타카가 되면서 눈치가 좀 빠른 거예요, 애들이. 똘망똘망해요, 애들이. 그래서 3학년 얘네 그냥 할만하네 이랬었어요. 그냥 1학년 같지 되게 애기 같고 막 옛날 뭐 똥 치우고 오줌 치우고 해야 될 줄 알았어요.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돼요. 일반적인 거 다 되고. 물론 이제 한두 명 좀 어려운 애들 있었죠. 이렇게 그냥 예쁘게만 해줬죠. 이리 와, 뭐 저렇게 해, 이렇게 했는데 남자애들은 뭐 그냥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 괜찮네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장난을 치는 거예요. 불러서 얘기하면 네 하고 돌아서서 막 크게 떠들고. 그러니까 뒤돌아서서 갑자기 막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몰라서 그게 아니야. 제가 볼 때는 아는데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남겨놓고 제가 다 남겨서 이제 얘 남으란 말 되게 싫어하거든요. 제일 많이 지금. 남으면 무조건 이게 뭐 해야 되는 거 아니까 너 남아야 돼 이렇게 남아. 남기 싫어요. 너 이러면 더 남을 거야. 더 배로 남을 거야. 이렇게 해요. 근데 남으면 너무 잘해요. 저희 반에 여기 안 찍혔는데 유화진, 뭐 최혜준 이렇게 뭐 있어요. 한지호가 제일 심하거든요. 너무 귀여워서 저는 제 스타일이었어요. 사실 지호는 똘똘하고 귀엽고 창의적이게 장난꾸러기거든요. 창의적이에요, 진짜. 그래서 제가 예측하지 못한 말들로 저희 뒤통수를 쳤던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귀엽다. 엄마들한테도 어머님, 아니 될 거예요. 얘네 잘할 수 있어요. 막 이러면서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얘네가 지금 제일 문제예요. 안 되는 지우는 안 돼요, 지금도. 왜냐면 네 하다가 뭐 얘기하면 네 자꾸 되묻고 안 듣는 거예요, 제 말을. 근데 승건이는 하려면 너무 잘하는 거. 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너무 잘해요. 딱 눈 마주치고. 그러니까 제가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말로 해서 안 되니까 남겨서 5분 동안 훈련하자. 우리의 몸을 느껴보자.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시킨 건데 짧은 시간에 빨리 물론 훈련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겨요. 1시 10분에 수업 끝나면 5분 동안 자 반대로 앉아봐. 딱 앉고 5분 타이머를 딱 틀고 눈 감으세요. 자 등받이 딱 붙이고 무릎 붙이고 손에 손 무릎 버티는 거예요. 우리 한번 버텨봅시다. 눈 감고 자 어느 소리가 나도 쳐다보지 않아요. 자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애들이. 지효가 안 돼요. 안 되고 다운이 너무 잘해. 태연이 너무 잘해. 5분을 버텨요. 이렇게 하면서 2학기 때 그런 훈련 시켰거든요. 자 그러면 또 막 그래 잘했어. 넌 할 수 있어. 선생님 믿어. 선생님 태연이를 믿어. 이러면서 보내줘요. 네 하고 막 가요. 다음날 또 다시 돌아와 있어. 이거를 이 짓을 맨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승권이는 예상 바뀌었어, 진짜로. 얘 원래 안 그랬거든요. 얘가 그때부터 점점 시작한 거예요. 지금 오늘도 난리를 쳤고. 이게 진짜 얘네가 그러니까 승권이나 이제 태연이가 조금 부모님들이 어려워요. 대하기가. 왜냐면 승권이도 애 하나고 태연이는 애 셋인데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조금 뭔가 바쁘시고 뭐 삶에 찌들었으니까 좀 뭔가 우울한 부분도 있어요. 우울하시기도 하고 애가 힘드니까 힘든 거 알죠. 근데 담임을 더 지지해주고 같이 네 맞아요 이렇죠 같이 해야 되는데 저를 적대시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저한테 약간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면 선생님 왜 우리 애한테 이러세요? 막 이제 학기 초부터 약간 그렇게 나오신 분이 있었거든요. 대화를 잘 했는데 갑자기 뭐에 꽂혀가지고 한마디에 꽂혀서 저한테 다시 전화 오고 와서 울고 교사님 찾아가서 막 얘기하고 이러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애는 이제 괜찮아졌는데 엄마가 너무 저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너무 절차를 모르고 학교 생활 자체를 모르고 뭐 예를 들면 체험학습을 내야 돼요. 그러면 체험학습이라는 게 공부한 장소를 옮겨서 하는 거면 미리 이렇게 하겠다. 전날에라도 신청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일주일 전에 문자로 띡 날려요. 선생님 인사도 안 해요. 선생님 27일 뭐 28일 체험학습 갑니다. 이래요. 그래서 네 그럼 신청서 내주세요 하고 답장을 했는데 답이 안 오고 그날 오기로 카드 수령하러 오기로 했으면서 또 표시를 했어요. 엄마가 온다고. 그래서 그럼 체험학습 신청서 안 냈고 엄마가 오시니까 당연히 학교 오겠지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로 땡땡이 안 오네요 하니까 문자 드렸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머님 그거는 이제 미리 제가 알겠지만 내용을 알고 있지만 신청을 내주셔야 신청이 됩니다. 학교장 승인 받아서 하는 겁니다. 왜 형도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굉장히 까다로운 학부모니까 이 전에 그 형들도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 학부모들을 좀 약간 피해가는 게 경향이 있어요. 저는 제 성향상 그리고 제 그 교육적인 어떤 그 신념이라고 할까? 엄마들도 가르쳐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물론 싸우라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런 절차입니다 하고 안내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비교하는 거야. 3학년, 1학년 3학년 담임 된다는 거 있는데 왜 1학년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세고 까다롭고 이런 담임이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기본적인 절차도 안 지키는 학부모.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학부모까지 가르쳐야 되나. 네. 그리고 인간적으로 뭔가 어렵고 잘 모르고 제가 알려줄 수 있죠. 근데 무조건 저를 막 적대시해서 막 싸우고 선생님하고 통화하게 되면 막 기분 나빠져요. 막 이렇게 대놓고 막 얘기해요. 나는 안 그런가? 막 진짜 막말이 막 이만큼 나오는데, 와, 그분은 진짜 뒤통수 치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이 힘들다는 게 이게 힘들구나. 애들보다도 학부모들을 가르쳐야 되는 게 너무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1학기 때. 뒤통수 맞는 거예요. 저는 학부모님들 믿고 막 진짜 솔직하게 다 얘기하고 저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년 이상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정말 사근사근하게 말 못했겠죠. 학기 초에. 그 하나 실수가 있었는데 말로 이제 애들한테 이러면 난 뭐 농담 삼아 등짝 스매싱 때릴 거야. 한번 그런 적 있어요. 근데 그 말을 이제 재밌나 봐요. 발음 자체가 등짝 스매싱 맞는다? 막 이제 지들끼리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막 2월 7월까지 하면서 이제 학부모가 들은 거죠. 그러면서 등짝 스매싱 때리나? 막 그게 뭐야? 이게 무슨 교사야? 뭐 신고한다는 식으로 나오고 막 정서학대가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너무 사실 황당했어요. 황당했는데 엄마들이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 제가 죄송하다고 했어요. 제가 학기 초에 중학년 이상 맞다 보니까 제가 말투가 그랬나 봅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이었고 그 이후로는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해명했어요. 장문의 메시지로 해명을 막 했어요. 제 스타일 그렇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했고 제가 그런 실수했지만 그런 적 없습니다. 이제는 없는데 아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좀 잘 지도해 주시면 죄송합니다.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계속 우려먹는 거예요. 2학기 들어서 막 계속 이 교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뭐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했고 사실 지금 안 그렇거든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 오해로부터 시작된 거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의리구나. 왜 학부모 갑질을 하나. 와, 왜 내가 의리야? 동등한 교육 주체잖아요. 학부모랑 교사랑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왜 믿지 못하는 건가?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 엄마는 나를 어떻게 보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나. 자기가 완전 갑인 줄 알더라고요. 그게 너무 진짜 어이가 없고 일반적인 학부모가 많지 않아요. 의외로. 아픈 학부모가 되게 많고 그래서 이거를 이해할 때 이분은 지금 좀 마음이 아프신 분이야 라고 깔고 이제 애들이 우리가 야생동물이 했던 것처럼 같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학부모들을 대하는 게 힘들고 내가 왜 그 사람한테 왜 아무 이유 없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저는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다행히 우리 학교 교장 교감선생님 너무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저를 믿어주시고 사실 그 상담을 하셨을 때 교장실 가셨을 때 저를 아마 조금이라도 이 사람 뭐 이런 거 아니야? 하고 깔고 봤으면 진짜 저 오해 받았을 것 같아요. 교장 교감 입장에서도 이거 아닌 거 아니야? 이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저를 진짜 믿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동안 했던 상담 일부러 제가 문자 남겨요. 이제 기록으로 남겨놓는데 이걸 보여드렸어요, 제가. 저도 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학기 이상을 했는데 이렇습니다. 이제 교장선생님 제가 그냥 저도 제가 얘기 다 못 드리고 이걸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보니까 진짜 아니군요. 제가 속을 뻔했습니다.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기록이 중요하고 학부모들한테 물론 책 잡힐 일을 하면 안 되죠. 안 되고 정말 어제도 우리 학교 연수에서 퇴직하신 선배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내 아이를 맡겼을 때, 내 가족을 맡겼을 때 정말
너무 친절한 교사, 사랑 넘치는 교사이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다 필요 없다. 사랑해줘라. 이거예요. 친절한 교사. 맞아요. 맞긴 맞는데 저도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뭔가 알고 있어야 할 것들은 학부모들한테도 알려주면서 그래야지 그 다음 학년이 잘 되는데 이걸 피해가면은 그 고학년이 힘들어지고 진짜 중등이 힘들어지거든요. 진짜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인 거는 알려줘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네, 관리자분들 진짜 감사하고 저는 워낙 좋은 게 너무 행복해요. 예, 지금은 이렇게 힘든 게 있었지만 사실 많이 안 힘들어요. 제 밑바닥에 막 슬프고 억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저 정말 감사하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있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진짜 뭔가 열정적인 선생님들이 정년까지 가셔야 된다 생각해요. 아까 우리도 밥 먹을 때 얘기했는데 정말 아이들 사랑하는 교사들이 나중에 이상한 학부 만나가지고 일찍 정년퇴임 해버리고 막 명예퇴직하고 막 이런다고 오히려 잘 못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남아있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끝까지 정말 멘탈과 체력을 잘 비축해서 남아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적당한 거리감도 있고 하지만 같이 가야 한다라는 게 진짜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학부모들을 뭐 저랑 안 맞는 학부모도 있을 수 있고 또 대화가 안 되는 학부모도 있긴 있는데 네, 그러면서 또 배우는 것 같아요. 저도 배우고 그분도 배우고. 네, 진짜 솔직히 1학년 첫째 1학년 학부모는 진짜 완전 바닥이 아무것도 몰라요. 학교의 어떤 체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알려줘야 돼요. 이것도 모르고 질문하네? 한 때가 있어요. 근데 그냥 친절하게 알려드리죠. 그때는 정말 모르시는 분이니까 네, 어머니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알려드리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너무 감동적이네요, 진짜. 마음에 새길 게 너무 많은데, 아까 우리 영은쌤 질문하시려고 했던 거, 좀 이어서 그 뭐지, 한 아이 이름을 5번 불렀을 때 그거. 네. 한미쌤 마음이 그때 어떠셨는지 좀 나눠주세요. 소리. 일부러서 이름 얘기 안 해요. 네, 친구들 이름. 시옷 기읍. 가운데 있던 노란 애예요? 사실 수업 나눔하는 거 편집해서 공개를 하는데 오늘은 제가 아까 들으면서 못할 것 같아요. 공개는 못할 것 어렵다고 같아요. 아예 그 생각을 생각에는. 하고 그냥 마음껏 저도 얘기하시고 그냥 일일 공개 영상으로. 네네. 가운데 있던 그 승건이죠? 네. 저는 어떤 포인트인지 잘 모르겠는데 되게 많이 부르긴 했어요. 그러니까 안 부르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 애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똘똘한 아이들, 제가 빨갛게 칠해놨던 애들은 제가 쳐다보면 알아요. 알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도 알아요. 눈으로 막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승건이는 마주 보고 맞추고 한참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저를 안 보더라고요. 저를 안 보고 미친 거예요. 순간 미쳐 있는 거죠. 두 명이, 태연이랑 둘이. 원래 이제 한 번 얘기하고 땡땡아, 수연아, 수연아, 머쓱입니다, 머쓱. 자, 하나 주고 하는데 그날은 그게 아무것도 안 통하는 거예요. 얘기를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제가 가서 막 한 거죠. 어쩔 수 없었어요. 네, 5번 이상 됐나요? 눈으로 욕했던 거. 제가 다시 봤는데 셌어. 그때 5번을 부르시더라고. 그래서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상미쌤이 뭐지 잘하는 친구들이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상미쌤이 원하는 우리 반 애들에게 잘하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저는 좀 이제 공동체라는 걸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옆에 나 혼자 있으면 상관없어요. 제가 계속 눈에 얘기하는 건데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으면 집에 가서 해라. 여긴 내 친구들과 같이 있다. 그러면 배려해야 된다. 네, 배려하고 존중해야 된다.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이들은 옆에 내가 누군가가 있다는 걸 의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아까 제 이름 불렀던 아이들은 의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두 명이 그러거든요. 근데 걔네가 그게 탁 터진 거죠. 그 시간대. 원래 안 그래요. 좀 묻혀 있어요. 다른 애들 너무 크니까 하니까 얘네가 묻혀 있었는데 그날은 너무 애들이 조용하니까 걔네가 막 눈에 띄는 거고 막 크게 얘기해 버리니까 이제 수업이 안 될 정도였어요. 근데 오늘 제가
그 국악 수업 그렇게 돼버리고 너무 망해가지고 5교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자주 얘기하거든요. 얘들아, 지금 국어 수업 그렇게 했고, 지금 수업이 안 될 정도였다. 여러분, 수업은 선생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도와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하도 맨날 이렇게 뛰는 애들만 얘기를 했거든요. 뭐, 반성하고 약속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오늘은 좀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들었어요. 혹시 이 친구들 때문에 힘든 친구들 한번 얘기해보자고 했는데, 꽤 많이 나왔어요. 어떤 게 힘들었어? 하니까 저는 수업을 들으려고 하는데 얘네가 신경이 쓰여요. 그리고 자꾸 나오니까 안 들려요. 뒤에서 저는 발표하는데 발표 소리가 안 들려요. 얘네가 춤춰가지고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도 얘네들은 잘 못 느끼더라고요. 보통 중학년 이상은 이제 친구가 저 아이가 이렇게 했을 때는 그랬어요. 되게 창피해야 되는데 이게 안 먹히는 거여서 얘들아 너 지금 다온아 너는 지금 부끄러워야 하는 거야. 약간 그랬어요. 일부러 직접적으로 지금 너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들대. 그래서 막 근데 거의 한 30% 이상밖에 그 정도밖에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 상대방 입장은. 근데 저는 학기 초부터 행간반 인사학을 해와서 사실은 잘 되거든요. 그거 하세요. 이 둘이 문제 일르러 오면 둘이 해결하세요. 해요 저는. 들어가서 얘기하다가 뭐 해결했어? 네 이래요. 너무 잘 되고 있어 사실은. 근데 안 되는 애들이 승건이에요. 승건이가 잘 말을 못하는 거예요. 표현을. 돌아서서 안 되죠. 네, 돌아서서 안 되죠. 네. 아니 그리고 본인이 한 것도 잘 표현을 못하는 편이고 얘가 이제 왜 정상형 특성 검사에 좀 높게 나왔어요. 엄마도 힘든 거 해요. 그러니까 상담을 좀 받았어요. 지금 현재 승건이가 받고 있고 다원이도 받고 있어요. 학습 코칭을. 다행이다. 네, 둘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저는 다원이는 이제 글쓰기만 되면 좀 될 것 같아요. 좀 얘는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도 똘똘해요. 생활지능이 높아요. 놀 때 보면 진짜 저 감탄해요. 와 리더예요 완전. 야 이렇게 해보자. 뭐 저렇게 해보자. 다원이 보면 되게 웃겨요. 근데 지우도 마찬가지고. 근데 승건이나 이제 태연이는 걱정스러울 정도로 약간 튀고 부모님도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고 태연이 엄마도 좀 심각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게 협조가 되면 제가 조금 알려드리면서 어머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를 믿는다면 좀 따라올 텐데 이 어머니들은 조금 그냥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선생님이 다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에 다 알아서 해야지 왜 나한테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나. 약간 그런 마음이라 이게 참 네. 힘들어요. 그런 게. 그래서 정말 학부모와의 이런 관계 형성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학부모 상담을 전화로만 안 했어요. 1, 2학기 때 줌으로 받았어요. 저희 반에. 줌으로 상담 받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몇 명 했는데 사실 태연이 엄마도 하셨어요. 저하고 상담을 하신 거예요. 근데도 뭔가 래퍼가 형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해야 학부모들이 나를 믿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거. 그게 가장 고민이 되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안 맞는 부분 있잖아요. 네, 근데 물론 학부모 입장에서는 담임이 입맛에 맞추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신념이 있다는데 그러면 약간 맞춰줘야지 약간 그렇게도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라도 노력해 주시면 저도 힘을 내서 가르칠 텐데 그거를 막 뭔가 뒤통수 치듯이 막 교사실 가고 있고 뭐 뒤로 막 학교로 연락해가지고 막 맞춤말을 하는 식으로 약간 막 콜을 하고 하니까 그런 게 가장 힘들고 씁쓸하죠. 유치원생들이 워낙 친절하시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유치원생들은 가서 빈다고까지 들었었거든요. 학부모인 유치원생들한테.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빈다고 하더라고요. 백화점 고객들도 엎드려서 빈다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학부모님들도 그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 소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실방실 웃어주고 사실은 그러지 않을 때 정말 교사가 을이 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사실 그래서 어찌 보면 감정 노동자이고 그래서 사실은 1학년 교사가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금방 없어지면 부모님들이 얼굴에 지진이 나는 게 보여요. 금방 나갔는데도 어긋났을 경우에 어긋났나 봐요.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아이가 없을 경우나 그런 경우는 되게 많아서 그러니까 상미쌤 참 애쓰시는데 진짜 모든 부모는 내 아이가 잘했으면 하는데 잘한 아이와 못한 아이라고 구분을 했을 때
내 아이가 잘하는 아이로 선생님에게 보여지고 있는지, 못하는 아이로 보여지고 있을까? 아니면 노력하는 아이로 보여지고 있을까? 아닌 아이로 보여지고 있을까? 그 단어도 참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사실 어렵고, 그래서 정진아 선생님 6학년 힐링된다고 하시길래 전 6학년도 무섭지만 진짜 가면 힐링이 될까? 라는 아까 저는 의문점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상미쌤이 진짜 그 많은 에너지들을 클래식 들으면서 힐링하고 계신다니까 대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상미쌤 올해 수업을 2번 볼 수 있어서 더 귀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 아이들이 더 친밀하게 느껴졌었어요. 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들 너무 많은 의미를 발견해 주시고 이렇게 또 훈훈한 시간 만들어 주셔서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 됐어요. 오늘 수업 나눔하면서도 자신의 수업도 성찰하고 또 상민쌤 수업도 이제 많이 생각하게 됐을 텐데, 오늘 수업 나눔을 통해서 깨달은 부분들을 또는 상민쌤 수업을 통해서 느낀 소감들을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시면 상민쌤이 이제 상민쌤은 이야기를 읽어주시고 또 수업 나눔이 어땠는지 나눠주시면 이제 마무리 될 것 같거든요. 네, 소감 채팅창에 좀 남겨주세요. 자, 이 노래는 제 첫 지상파 순위 프로 1위 곡입니다. 무슨 노래인지 아시겠나요? 다 같이? 정말 서두르진 않을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대가 나를 느끼게. 우후오예. 사랑을 시작할까요? 그대 곁엔 언제나 내가 있어줄게요. 변치 않을 거예요.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댄스곡을 하니까 1위를 하더라고요. 역시 댄스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항상 제일 듣고 싶어 하세요. 불러보겠습니다. 그대 떠나가는 그 순간도 나를 걱정했었나요? 무엇도 해줄 수 없는 내 맘 앞에서 그대 나를 떠나간다 해도 난 그댈 보낸 적 없죠. 여전히 그댄 나를 살게 하는 이유일 테니. 국화꽃 향기라는 영화 OST였던 희재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는 MR이 없어요. 옛날 기획사 갖고 있어서 콘서트 때만 부를 수 있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20대 중반에는 리메이크 앨범도 발매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한 곡을 짧게 조금 다르게 부르고 넘어가겠습니다. 떠나요 둘이서 모든 것 훌훌 버리고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차마가 있던 3집을 내고 4집 안에서 가장 사랑받은 노래는 이 다음 노래가 아닐까요? 네, 네, 너무 다들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네, 저도 제 수업 다시 보고 또 이렇게 준비하고 여러분들 만나면서 네, 힘이 많이 되고요. 네. 흔들리며 같이 울고 웃자는 말씀이 정말 네, 현실인 것 같고, 우리가 어제 설교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사명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자체가 사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이 사명을 다 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다. 끝까지 남아 있는 거다. 교직에 이제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교직에 있는 동안에 있게 하시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제가 더 힘을 내서 더 오늘도 이제 그 학부모께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사랑으로 인내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약간 제 다짐처럼 막 썼어요. 그분은 이제 믿는 분이셔가지고 남겼는데 지치고 힘들긴 한데 제가 그렇게까지 작년처럼 저 코로나 블루 알았을 때처럼 막 힘들지 않아요. 올해는 그래도 애들 가고 나면 웃기도 하고 많이 웃어요. 작년보다 훨씬 많이 웃고 있어요. 힘들어도 아이들 있을 때도 그렇고 보내놓고도 그렇고 좀 어이없이 웃어도 웃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같이 또 새 힘 공부받았다는 말씀도 되게 도움이 돼요. 제 수업을 통해서 다시 위로받고 다들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해요. 행복한 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편집점 잡게 박수 한번 크게 상미쌤이 쳐주세요. 하나, 둘, 셋, 빡.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